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는 ISB가 2015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KIFRS는 1001호 재무제표 표시부터 1115호 수익까지 약 60여 개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회계 사건에 대해 언제 인식하고 제거하는지, 어떻게 측정하고 공시하고 표시하는지에 대한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연과학이나 수학 등과 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닌 약속에 불과하며 언제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계 원칙의 제정 및 개정은 공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채택되어야만 원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계 원칙은 기준 제정 기구와 실무계의 적법한 지원 및 수용에 의하여 입지가 확보됩니다. 이와 같은 회계 원칙의 특성 때문에 특정 사건이나 거래에 대한 회계 기준 제정 시 일관성 있는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즉 헌법이 모든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듯이 개념체계는 개별 회계 기준의 뼈대 또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개별 IFRS가 상호 일관성 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개념체계의 목적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체계는 기준 제정권자가 회계기준 개발 시 그 토대가 되며 재무제표 작성자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회계기준이 없을 때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개념체계를 활용하며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개별 기준서와 해석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사항은 개념체계는 기준서가 아니며 개별 기준서보다 우선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체계는 ISB와 FASB 두 개의 축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미국 회계기준위원회인 FASB는 1978년에 재무보고 목적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2월까지 총 7개의 개념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IASB의 전신인 IASC는 1989년에 개념체계,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은 각각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2004년에 공통의 개념체계를 만들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두 기관은 공동으로 개념체계 중 제1장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제3장 유용한 재무보고의 직접 특성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과 같은 다른 긴급한 이슈 해결을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ISB는 아젠다 컨설테이션을 통해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재무보고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긴 논의 끝에 지난 2015년 5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도 독자적으로 2014년에 주석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의 완전성, 업데이트, 명확화입니다. 현행 개념체계는 재무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지침이 거의 없어 내용의 완전성이 다소 떨어지며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 자산과 부채의 인식 시점에 대한 현행 지침으로는 현 시대에 부합한 기준 개발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측정 기준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은 명확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행 개념체계와 비교하여 이번에 발표된 개념체계 공개초안은 제3장 보고기업, 제5장 중 제거, 제7장 표시와 공시를 신설하여 내용의 완전성을 꾀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업데이트와 명확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장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에서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설명할 때 경영진의 수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경영진의 수탁 의무를 미래 순현금 유입 정보와 동등한 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탁 의무의 강조는 재무정보 중 예측정보 가치보다는 확증정보 가치를 보다 강조하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념체계에서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위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질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념체계는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을 근본적 특성과 보강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특성을 의미하는데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목적 적합한 정보는 해당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가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치가 있거나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확인 가치가 있어야 하며 중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보강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 가능성이 있으며 그 자체로 정보를 유용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보강시킬 수 있는 질적 특성입니다. 개정 공개 초안에서는 재무정보의 목적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측정의 불확실성 수준을 추가하였고 충실한 표현에는 형식보다 실질, 신중성의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요소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측정 불확실성의 경우 측정 불확실성의 수준과 정보를 목적 적합하게 만드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요소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충실한 표현에서는 법적 형식에 대한 정보보다는 경제적 현상의 실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중립성에 보강된 신중성은 어떠한 경우에나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주의와는 다른 개념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3장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은 신설된 것으로 재무제표의 목적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기업의 정의를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하는 기업이나 선택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고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적 기업이겠지만 반드시 법적 기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기업은 기업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거나 둘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할 때 보고기업의 경계를 지배에 기초하여 결정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보고기업의 경계를 기업 자신만에 기초하여 결정할 경우 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 공개초안은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비연결재무제표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합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둘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다음은 제4장 재무제표 구성요소입니다. 공개초안은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기대를 삭제하였으며 경제적 자원을 중요한 개념으로 부과시켰습니다. 자본, 수익과 비용은 현행 개념 체계와 거의 동일합니다. 공개초안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서 유입 유출이 기대되는이 삭제되고 경제적 자원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자산의 예입니다. 기업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복권을 구입한 경우 현행 개념 체계에서와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따를 경우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됩니다. 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개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초안은 자기지분 상품이 발행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기지분 상품 발행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현행기조서 1032호에서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자기지분 발행 의무의 경우 확정된 확정 조건일 경우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공개초안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내용 중 계약적 권리 의무의 실질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충실히 표현하려면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상의 제반 조건을 검토하여 상업적 실질이 있는 계약 조건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념체계에서는 회계 단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개초안에서는 회계 단위를 인식과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의무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장 인식과 제거입니다. 인식이란 구성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반영하는 과정인데 현행 개념체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인식해야 한다고 직접적이고 분명한 인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개초안에서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즉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과 원가 제약을 인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삭제하여 기준의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초안은 구성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언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을 인식할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며 인식 규정은 기준서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거의 경우 신설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산은 통제를 상실할 때, 부채는 현재 의무를 더 이상 갖지 않을 때 제거한다고 하고 제거된 자산 부채 부분은 그와 관련된 손익을 함께 표시하고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손익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기준서 1110호에서는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지배력 상실 시 잔존 보유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개초안과 현행 기준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6장 측정입니다. 측정 개념 자체는 큰 변경이 없으며 측정 기준에서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공개초안에서는 측정 기준의 종류를 크게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 측정 기준을 현행 개념 체계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측정 당시의 조건을 반영한 업데이트 여부입니다. 즉 역사적 원가는 주로 최초 자산 부채를 인식할 때 그 거래 당시의 정보를 이용하는 반면 현행가치를 구성하는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최초 인식 시 정보가 아닌 측정 당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업데이트하는 측정 기준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현행가치는 객관적인 공정가치와 자산의 사용가치, 부채의 이행가치인 기업특유가치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측정 기준 선택 시 고려할 요소로는 인식기준이나 회계단위 선택 시 고려할 요소와 유사합니다. 즉,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등에 기반하여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 원가 제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와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에 하나의 측정 기준만을 사용하고 만약 추가적으로 다른 추가 측정 기준을 사용해야 할 정보가 필요하다면 주석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가장 이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목적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에는 현행가치 측정 기준을 사용하고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에는 다른 측정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표시와 공시는 이 공개초안에서 새롭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공개초안에서는 재무제표 정보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곧 표시와 공시이며 이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개초안에서는 또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고려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업 특유 정보가 틀에 박힌 내용보다 더 유용하며 기업 특유 정보가 재무제표 밖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정보보다 더 유용하다는 점과 둘째, 재무제표의 서로 다른 부분에 정보가 중복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재무제표 이해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제8장 자본유지는 현행 개념 체계와 동일하므로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IFRS 공개초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칩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풍부한 사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원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검토보고서와 8월에 개최된 카이 포럼 자료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공개초안 검토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ASB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공개초안을 2015년 5월에 발표하였으며 의견 제출 기한을 15년 10월까지 두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7월 동공개초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의결하여 외부 의견 조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검토 의견은 15년 10월 기준위에서 의결하여 IASB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